안녕하세요. 이번 주 뉴스로 보는 토픽이 뭐가 있는지, 어떤 소식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100층 마천루 개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훈풍 불가,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용산 정비창 요즘 핫한 뉴스 중에 하나죠. 자, 요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뉴스는 가양 수지 등 108곳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와 있네요.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이 적용 확대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유망 지역은 어딘지도 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100층 마천루 개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훈풍 불가, 뉴시스에서 쓴 기사인데요. 이거 내용을 보면은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연내 착공, 개발이 내년에 착공을 한다라고 하네요. 용산 서울역 한강대로 일대 부동산 관심 높아질 것. 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매수세 자극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용산 개발 계획 수차례 바뀌어 시장 반응은 무덤덤. 자,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도 무덤덤한 이유가 있죠. 이게 벌써 이제 10년 전에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이 나왔는데 그게 한번 무산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다가 이제 10년이 방치됐었고, 지금 다시 여기를 이제 마천루로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서울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공개가 됐죠.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올리고 세계 최초로 45층 건물을 잇는 1.1km 스카이 트레일 보행 전망로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 첫 탑을 뜨게 되는 이 사업이 실제로 가시화되면 용산 일대 부동산 시장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건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규모가 약 한 15만 평 정도, 약 50만 제곱미터 정도, 이런 규모인데 굉장히 크죠. 이렇게 큰 지역을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개발되는 그 공공성이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은 좋아지는데, 그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주변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상권도 활성화돼야 되고 집값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는데,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 업무 지구와 같은 대형 쇼핑몰 업무지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권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흡수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변이 오히려 더 상권에는 좋지 않다. 주변 상권이 살아나기는 쉽지 않다. 또 주변의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산은 아시다시피 교육 환경이 강남 지역보다 그렇게 뛰어나거나 썩 좋은 지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감은 있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요.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용산 정비창 일대 약 50만 제곱미터를 초고층 마천루와 녹지가 함께하는 세계 최대 규모 융복합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죠. 용도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복합 용도로 도시를 개발하는 도시혁신구역 개념을 적용해 국제 업무존의 용적률 최대 1700%까지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 1700%까지 용적률을 이제 허용을 하면은, 이기가 이제 일본의 이제 신주쿠라든가 동경이죠. 또 미국의 이제 맨하탄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1000%, 1500% 도심 지역이 이제 그렇게 고층 쭉 올라 이렇게 개발이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비슷하게 지금 개발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지하부터 공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전체 땅 면적에 달하는 규모의 녹지도 확보할 계획이다. 녹지도 이제 잘 조성하겠다, 이런 거고요. 서울시는 이를 통해 용산을 3도심을 연결하는 사대문, 여의도, 강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동시에 비즈니스의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
합금시킨다는 계획이다. 뭐 그렇게 개발을 한다는 방침인데,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눈에 띄는 점은 개발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개발이익이 남느냐에 따라서, 사업성, 수익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민간업체가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결정되는 거잖아요. 용산 정비창 부지는 2013년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서 10년간 방치되어 왔다. 이번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민간 주도가 아닌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직접 참여한다. 공공이 직접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1단계 사업 시행자인 코레일, SH공사가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과 부지를 조성해 민간에 공급, 2단계에서는 도시혁신 구역을 지정하거나 토지를 분양받는 민간업자가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고밀 개발을 할수록 지원할 계획이다. 높이 주는데, 이제 여기에서 공공으로 임대주택을 내놔라, 이렇게 되겠죠. 공공을 어느 정도, 자, 여기에서 너무 많이 공공을 요구를 하게 되면 민간 참여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민간 개발도 여기에 수익성이 남지 않으면은 사업 진행 속도가 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걸 감안하면은 공공 임대 다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이게 이제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용산 정비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내년에 이제 삽질을 한다니까 하루빨리 개발이 돼서 이 지역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개발이 되더라도 주변 지역은 그렇게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 주변의 집값이 오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용산 정비창 부지는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변 지역에 이제 투자에 나설 건데,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가양 수지 등 108곳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이런 기사가 파이낸셜 뉴스에 나왔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이 이게 확대가 됐네요. 일기 신도시 등 51곳에서 57곳이 추가가 됐고요.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더 늘려주겠다는 거죠. 500m 안에 여기 있으면은 역세권, 국토부 입법 예고는 이게 이제 됐으니까 4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 혜택받는 지역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을 상향하는 파격적인, 이게 이제 파격이 뭐냐면은 안전진단 면제죠. 두 번째 파격은 용적률 상향이에요. 법정 용적률보다 최고 150%.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대부분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보면은, 자, 여기에 150%면은 450%까지 준다는 거잖아요. 파격적인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오는 4월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2월 특별법 신설을 추진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이게 중요하죠. 서울에 어디냐? 가양, 상계동. 와, 여기 중요한 지역이죠. 비롯해서 경기 안산, 반월, 경남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 총 108개 지역이 뭐 없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는데, 역세권에서 500m 안에 있으면은 150% 더 준다는 거죠. 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제정을 추진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했다. 특별법 적용 지역은 일기 신도시를 포함 108곳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단일 택지 개발 지구 51곳에 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 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57곳이 추가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지역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은 여긴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개포, 목동. 개포는 지금 뭐 5, 6, 7, 8 여기가 이제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목동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고, 상계는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있잖아요. 중계 2, 수서도 여기가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데고, 신내도 여기도 이제 가양, 이런 지역들을 다 주목해 봐야 될 지역인데, 우리가 특히 이제 개포라든가 목동이라든가 가양이라든가 상계, 중계 이런 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고, 물론 수서나 신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서울 지역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지역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이 빨리 진행이 돼서 서울의 주택 공급에 일조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빌딩 스쿨 개강이 2월 20일 날 이제 개강할 거고요. 빌딩 스쿨에 많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